자, 이제 오늘로 대한민국 총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게 있죠.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선거는 4월 10일 수요일에 있고요. 자, 이제 공식 선거 운동 시작일이 오늘부터인데 이제 각 당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처음에 이 뭔가 선거 운동을 시작하느냐, 이게 다 각 당의 전략들이 숨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오늘 자정이었죠. 밤 12시에 이제 선거 운동 시작 딱 그 시점에 맞춰서 선거 운동 전에 돌입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선수들이 찾은 곳은 밤 12시에 어디였을까요? 여기였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물가 문제는 항상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저희가 좀 겸허하게 더 조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땀 흘려서 일하시는 생활인들의 현장에서 시작하는 것을 저희는 의미를 싣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저희의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장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부귀해질 것이냐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연대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2조 세력 심판하겠습니다. 정치개혁, 민생개혁, 2조 심판 위해서 저희에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밤 12시, 그러니까 오늘 자정에 찾은 곳은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이었습니다. 가락시장.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남은 한 13일 동안 여기 이제 총력전을 벌일 텐데 처음에 장소는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이었다.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각 당의 대표들은 이제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밤 12시에 저렇게 가락시장을 찾았고, 오늘 하루 선거운동 시작일인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은 어떠할까요? 뭐 이러합니다. 오늘 저희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살펴드릴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일정은 이러합니다. 오전 10시에 마포, 서대문, 용산, 지금은 용산에 머물고 있겠네요, 시간상. 그리고 오후에는 중성동 지역, 그리고 광진구도 찾습니다. 이게 끝이야? 아닙니다.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일정이 많아요. 동대문, 그다음에 저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죠. 저 세 개의 구가, 여기는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위 우리가 이제 노도강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쯤 돼서 경기도로 넘어가네요. 남양주, 그리고 의정부 일정까지. 뭐 이러합니다. 일정 많죠.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저 많은 일정을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곳도 갔다가 뭐 이러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쭉 저 다니는 지역의 지역구 숫자가 우선은 4년 전에 보니까요 23개였습니다. 오늘 서울, 남양주, 의정부 쭉 도는데 지역구가 4년 전 총선 때 23개였어요. 결과는 물음표 어떠했느냐? 22대 1. 23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이 22, 당시 미래통합당은 한 석만 얻었습니다. 거기가 어딘데? 용산이요. 그런데 이제 이번 4월 10일 총선에는 그 23개 지역구 가운데 이제 1개 의석이 줄었습니다. 22개가 됐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겠죠. 최수영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오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식 선거운동 스타트 이래 역시나 험지순례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대위원장의 아까 당대표의 첫 선거 일정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첫 메시지는 뭐냐? 험지 탈환, 수도권 회복, 이 두 가지에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첫 일정을 이제 그 가락시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영상이 가락시장이네요. 그렇죠. 가락시장이죠. 가락시장을 찾은 이유는 그겁니다. 정부 여당은 민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민생만 국민의 민생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무한 책임을 갖고 지키겠다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를 들린 것 같습니다. 총선의 컨셉이 바로 여기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첫 일정이 컨셉이라든가 캠페인의 방향이 담겨져 있는 이른바 장소의 정치학이 나오는 곳이 바로 첫 일정인데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오늘 수도권을 저렇게 그냥 릴레이로 도는 거는 최소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당이 어렵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렇게 정말 제가 봐도 시간을 배치한 거 보니까 아마 정말 숨 쉴 틈 없는 강행군인데 아, 강행군이에요. 오늘 하루에다 소화한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의 아이고야. 정말 빡빡한 일정입니다. 네. 이제 빡빡한 일정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가는 곳은 4년 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졌던 지역이 대부분이다. 23개 가운데 한석만 빼고는 다 빼앗겼던 지역을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곳곳에 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밤 12시에 이제 가락동 송파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공식 선거 운동의 시작을 알렸고 처음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가서 지원 유세에 나선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아까 이제 쭉 그래픽이나 이런데 이제 흘러 지나갔는데 기억들 하십니까? 딩동댕 맞습니다. 마포요, 마포. 망원역이었습니다. 한강벨트의 마포.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우리 마포 구민 학부모님.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서울시의 위법 행정으로부터 저희들을 좀 막아주세요. 아름다운 난지도 하늘공원을 지켜주세요. 저희가 함은경과 조정훈과 함께 잘 챙기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은경과 조정훈이 있는 마포입니다. 여러분, 단순해 몇 년마다 돌아오는 선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절실하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으로 지원 유세에 나선 장소는 마포입니다. 마포. 망원역 앞이었습니다. 이제 마포는 국민의힘 후보는 마포 갑이 조정훈 후보고 마포 을이 이제 함은경 후보죠. 예,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오늘 마포에서 첫 유세 지원 활동에 나섰다. 근데 마포는 이제 한강 벨트. 참고로 지금 마포 두 석도 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 마포를 찍고 마포의 바로 인근에 있는 신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신촌이요. 신촌은 서대문구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소 거친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앵커로서 제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는 그 육성은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한마디로 뭐같이 한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조국 대표들은 그 속내를 숨기지 않습니다. 니들이 어쩔래? 라면서 뻔뻔하게 나옵니다.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있었던 어떤 국회의원들이 제 장관한테 이랬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정치적이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자기 직업을 그렇게 비하하냐고. 정치를 개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국민만 보고 찍으시면 세상이 바뀌고 범죄자들이 물러갈 겁니다. 범죄자들을 이 중요한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서대문구에 있는 그 신촌에서 한 이야기인데 지금 방금 들으셨죠? 정치를 참 뭐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정치를 참 뭐같이 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치워버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치워버리겠다?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요?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플러스 조국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네. 정말로 도끼가 바짝 오. 오른 것 같아요.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이고. 근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로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다. 힘을 모은다, 잘하겠다, 이기겠다, 범죄자, 운동권, 종북 세력, 드디어 이제 반려견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이고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에서 우리 후보가 이겨야 하는 것에 대했을 때 사람들이 소구력이 있고 공감을 하는 거지 이렇게 뭔가 추상적인 것만 네거티브로 해서는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지층은 결집이 됐지만 중도 확장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정치에 혐오만 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날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넣어주시죠. 참 뭔가 정치를 참 뭐같이 하네요. 그런 사람들요 그냥 치워버려야 됩니다. 2조 심판론을 띄었어요. 2조. 여기에서 2는 이재명, 조는 조국입니다. 우리 송영훈 변호사는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그 이조 두 대표가 피고인 아닙니까? 어허. 이 두 피고인들이 사실은 정치를 이조 시대로 후퇴시키고 있죠. 조선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왕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 지어도 힘 있는 사람은 벌 받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왕조 시대죠. 지금 이재명 대표 보세요. 재판을 대놓고 안 나갑니다. 아이고. 재판부 보라는 듯이 고1로 불출석하고 지난주에는 충청도까지 유세를 갔어요. 조국 대표는 지금 입시 비리로 2심까지 유죄 판결 받고 대법원만 남았는데 사실상의 셀프 비례로 당을 만들고 비례 2번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국회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게다가 정당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를 좀 오늘 톤을 높여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장소가 지금 서대문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20대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신촌입니다. 신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가장 선입견 없이 우리 정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당 대표가 돼서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고자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